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걱정거리가 많았던 날에는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어깨와 목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험. 밤에는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다가도 다음날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험.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정말로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소화기관과 근육, 수면, 면역 반응, 그리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마지막에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비상경보입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면 화가 나고 걱정되고 우울한 감정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일종의 비상경보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가 위험을 감지하면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의 작용이 증가하면서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당장 움직일 준비를 하자 라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조금 더 지속되면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부신이라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고 여기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마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코르티솔 자체가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확보하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며 면역 반응에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코르티솔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나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높은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존재보다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짧은 스트레스와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늦었거나 집중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잠깐 긴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이 끝나면 우리 몸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는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며 은퇴 이후에는 생활의 변화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몇 초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 위험이 눈앞에 없는데도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세워놓고도 하루 종일 엔진 회전수를 높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료도 많이 쓰고 부품에도 부담이 생기겠지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뒤 내 몸이 얼마나 잘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느끼기 쉬운 곳이 심장과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까지 지끈거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의 긴장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은 혈압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오늘은 혈당이 높지? 그러면 대부분 전날 먹었던 음식부터 떠올립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물론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과 여러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영향으로 몸에서는 혈액 속에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칠 경우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비슷하게 식사했는데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날이 반복된다면 음식뿐 아니라 최근의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도 같이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계속 비상 상태에 있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위와 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썼더니 체했어.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 예전에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뇌와 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장은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달라지고 장의 움직임이나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관계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장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장이 계속 불편하면 그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불편하고 장이 불편해서 다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혈변이나 검은 변처럼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질환이 없는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날을 생각해 보시면 몸은 정말 피곤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머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이 하나 끝나기도 전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 경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날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도 큰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수면을 함께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데 혹시 치매 아닐까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 걱정하는 것이 기억력입니다.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가장 먼저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수면 부족이 심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면 먼저 그 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정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수면과 스트레스 상태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없애기가 아니라 회복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왜 나는 마음을 편하게 못 가지지? 하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뒤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몸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심호흡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오래 참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느린 호흡은 몸의 과도한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걷기도 좋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걷기만 하는 것보다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폐 질환, 심한 관절 질환 등으로 운동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걱정거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두 칸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른 쪽에는 지금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오늘 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하고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적어두는 것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걱정을 행동할 수 있는 것과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우리가 느끼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목표는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 몸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을 모두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보내는 새로운 신호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는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이 질문만 하지 마시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은 뒤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